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 진짜 춥네요. 추워요. 마음도 추워지는 이 겨울 말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2025 한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TV 진행상 교양부문 상을 받았어요. 와우. 당연히 사반으로 말이죠. 마침 저 때 방송 중이라 백다희 아나운서가 대리 수상을 했다는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짧게 소감 한 말씀.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앵커님 패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부끄럽네요. 신기하게 생겼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바로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사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는 안 봐도 사바는 보는 대구 달서 사는 엄니 오주희 여사, 누님 이근원,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신 이병길님. 자, 영상 갑니다. 횟감 건지면서 담배 피우는 횟집 아저씨 너 같으면 거기서 먹고 싶겠냐 하신 이도현님. 자, 청계천 비축제 왔는데 올빼미가 나무에 있어요. 아무래도 어디 탈출한 것 같은데 주인분 좀 잘 좀 봐주세요 하신 배선경님. 자, 사반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 신일림 여사 94살 생신입니다. 100살까지 가자 하신 송한나님. 자, 명지여고 졸업한 65년생 친구 사진 왼쪽입니다. 신영숙을 찾습니다. 미국 이민 간 뒤로 연락이 완전 끊겼네요. 영수가 하신 엄홍민님, 그리고 문정수님, 김영애님, 윤이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뉴스 실화봉!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샤이니 키 침묵의 일주일입니다. 이 방송인 박나래 씨 주사 이모 관련 의혹이 나오고 나서 함께 거론됐던 동료 연예인들 대부분 해명이 됐거나 입장을 내놨거나 했는데, 자, 유독 침묵을 아직까지 고수한 분이 있다. 이 주사 이모와 샤이니 키 씨가 함께 찍은 돌잔치 참석 사진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 9월에 촬영된 거라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보통 친하지 않으면 주사 이모의 딸 돌잔치에 이 유명인이 갈 리가 없다 라면서 친분이 두터울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주사 이모가 과거 자신의 SNS에 키 씨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앨범과 또 고가의 명품 목걸이 선물 등을 올린 사진들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키 씨는 활동을 쉬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수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키 씨는 지금 3일부터 첫 솔로 북미 투어에 돌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 순회 중입니다. 어제 키 씨가 속한 그룹 샤이니 공식 SNS에는 키 씨의 솔로 투어 무대 사진들이 게재되었어요. 저거군요. 네, 키 씨는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 준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 씨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투어 종료 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여부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이 빨리 입장을 내놔라. 이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침묵 중이냐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결제는 이따 할게요. 자, 새벽 시간 편의점을 찾은 한 남성이 벌인 황당한 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온 저 남성 좀 보세요. 담배 내보르만요. 자, 그러더니 주류 코너 가서 두리번 이거 캡틴 큐인가 그거 21년짜리. 자, 계산대에 와서 띡띡 바코드 찍고, 자, 남성은 한 놈 드시기 석삼 더 그래. 사장님 저 돈이 부족하네. 혹시 100만 원 수표는 안 받나? 나 바쁜 사람이야. 계산 좀 빨리 좀 하자. 자, 남성은 직원을 재촉하다 못해 결국 돈을 받으러 같이 고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자, 물건을 챙겨서 저 남성의 일터까지 갔던 것. 자, 그런데 좀 느낌이 쎄합니다.
네, 쎄하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보자는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인데요. 지난 10일 새벽 1시쯤에 한 남성이 편의점을 찾아서는 자신을 인근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실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주에게 미리 발주를 해놓은 양주가 있다. 양주와 담배 4보루를 함께 사가려고 했습니다. 뭐 빨리 가야 한다. 고객들이 기다린다. 직원을 막 재촉하면서 100만 원 수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직원이 이를 거부했고 남성은 그럼 노래방에서 결제를 하겠다라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직원에게 이 노래방으로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직원이 믿지 못하니까 남성이 그럼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동행을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노래방까지 함께 갔는데요. 자, 노래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당연히 이 직원은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거스름돈을 먼저 준 거예요, 이 남성한테. 양주 1병, 담배 4보루 값을 제외하고 거스름돈 약 63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뭐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았으니까 됐죠, 뭐. 직원이 깜빡하고 돈은 안 받고요. 거스름돈하고 물건만 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이 뭐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왔는데 편의점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상하다 싶어서 노래방에 가보니까 그 노래방 문이 닫혀 있고 남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 휴대전화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결국은 노래방은요? 다음에 노래방 확인해 보니까 폐업된 상태고요. 아유. 사기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전선만 보이면 싹둑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는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빨간 자전거를 끌고 슬며시 등장한 저 남성. 자전거를 끽 세운 뒤에 말이죠. 이제부터 장갑을 쓱 벗어두고 두리번 주변을 체크합니다. 자, 이내 자전거 바구니에서 연장을 꺼내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요. 에어간판 앞에 쭈그리 앉아서 전선을 뚝 잘랐습니다. 아하, 미션 파습을 다시 장갑을 낀 뒤 자전거를 타고 쌩 가는 거. 자,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대뜸 선을 끊고 간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북 군산에서 술집을 운영하신 분이 제보를 하신 건데 술집 일하신 지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선이 한 3번 정도 끊겼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계속 찜찜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나서 10일 날, 지난 10일 날 4번째로 전선이 끊겼던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제 영상이 찍혀 있었고요. 저 때가 아침 10시래요. 아침부터 찾아와가지고 모자하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와서 그냥 전선을 끊은 건데 내부 연결선까지도 끊어놨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장님은 그냥 전선만 보이면 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제보자 이 남성하고 일면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라든지 원한에 의한 어떤 행동은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요.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가 진행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저 장년 남성, 저 어렸을 때는 막 고무줄, 여학생들 막 노는 고무줄 끊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어렸을 때 뭐 그랬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그렇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뭐 저렇게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렸을 때도 그랬을 가능성은 있겠죠. 예, 좀 특이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5살 연상의 남자친구와는 1년 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남자친구는 제게 편안한 안정감을 줬고 저희는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가을로 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와 화보 등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하은아, 자니? 거의 1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냥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할 말이 잘 지냈어? 사실 나 잘 지냈어. 아니야,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나 있잖아, 우리 헤어지고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우리 만나서 얘기라도 하지 않을래? 한번 보자.
바로 5년 전 만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 CC였는데 저와 헤어진 뒤에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일만 했다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가 첫사랑이거든요. 종종 생각나긴 했어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전 남자친구는 얘기라도 들어달라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데요.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굳게 마음 먹고 무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푸처인집을 하기 전에 양 변호사님, 왜 꼭 헤어진 전 남자친구들은 간만에 연락해서 잔이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밤늦게 술 한잔 마시고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늦게 연락을 하면서 찜찜하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서 잔이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예. 국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한잔 하자는 자입니다. 어머, 얘 웃겨. 야, 너 아직 유부녀 아니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 진짜 인연이면 지훈이한테 유턴하는 거고 정냄이 뚝 떨어지면 홀가분하게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차단하자는 자아예요. 어머, 얘 웃겨. 야, 얘 식장 예약까지 끝내주지. 이딴 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얘 진짜 사고 칠 지지배네. 정신 차려, 이거 사. 차단, 빨리 차단 X. 자, 양 변호사님.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몇 건 봤습니다. 몇 건 접한 적이 본 있습니다. 건가요? 경험한 건가요? 간접 경험으로 사건으로 접했습니다. 예. 제가 사건으로 접했다는 거 얘기는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그런 게 있나 봐요. 결혼 직전에 이제 다른 한 사람과 이제 배우자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때 이미 과거에 뭐 교제를 했던 사람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뭔가 시작을 했다가 그게 결혼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저는 사건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으로 처리한 적이 있답니다, 교수님. 네, 저도 타이밍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준비까지 돌입하지 않았다면 뭐 유부녀도 아니니까 한 번쯤 커피 마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겠다는 건 정말 최악의 경우에 결혼식을 깨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서라도 이 여성이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만에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 결혼에 올인하지 못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은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헤어졌던 관계고 헤어진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태까지 그립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뒤집어 놓을 사람일까 싶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 그 예랑이 있잖아요. 예비 신랑. 그분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면 결혼 준비를 취소하고 만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자, 이제 여기 좀 우리 사연자가 내년 가을에 결혼해요. 그렇다면 내년 10월이나 11월이면 거의 1년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시간 많다. 매우 많죠. 결혼 준비한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사연을 낼 정도면 되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확인 한 번은 해보는 거는 저는 뭐 확실하다면 가서 안녕 이러고 또 얘기 잘해가지고 축의금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따져보면 저는 본인만 확실하다면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사실 있을까? 뭐냐, 예를 들어서 한 달 남았다. 뭐 내일 모레 결혼한다 모르겠지만 거의 1년 남았는데 이거를 갖고 지금 고민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만나야죠. 우리 박 변호사가 예. 사람이 참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렇게 진짜. 이혼 사건을 하면서도 왜 이런 사건에서 또 사람을 믿는지 아니요, 모르겠네요. 결혼했으면 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결혼 준비 5년 지금 5살 아니에요. 차이 나는 연상이라 내년 가을로 식장을 해야 요즘에는 그 저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1년 정도 전에 잡는 건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예전 남자친구 박 변호사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아니 저는 이래가 괜찮아요? 고민할 바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저 때가 흔들릴 때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저렇게 해서 만났다가 불륜으로 이어졌다니까요. 불륜이라니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후에도 만나게 되더란 얘기예요. 아, 좋습니다. 지금 뜨겁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요. 모래쉬개님께서도 지훈이 오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니? 근데 제이님이 좀 재밌는 답글을 하나 주셨어요. 네네. 잔이는 귀엽다. 올 신랑은 충청도 사람이라서 자는겨? 이랬는데 아, 라고 그러셨군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 예, 좋습니다. 자, 12월 31일 수요일 올해 마지막 날 사건반장 공개 방송 오늘까지만 응모를 받고자 합니다. 자, 주말 사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까 봐 오늘까지만 저희 응모 메일함을 열어두겠습니다. 자, 연인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왜 내가 선택받아야 하는지 그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사반750골뱅이 jtbc.co.kr로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자,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트립이라면 걱정 없이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진짜? 그날 뭐 먹을지 네가 벌써 정했다고? 오. 으이그, 고추말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외우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 떠나자 알바몬으로. 익숙한 공간을 떠나 알바도 하고 좋은 기억도 쌓고 알바 여행이 되다. 알바몬.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과거 댄서 파핀 현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파핀 현준은 최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며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예, 국내 1세대 팝핀 댄서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파핀 현준 씨. 자, 그런데 저희한테 뭐 한 20년 전 과거 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복수의 그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걸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파핀 현준 씨가 이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 대학교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참 공교롭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부터 좀 따져보죠. 네,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백석여대 실용댄스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사흘 전에 SNS에 수업을 진행한 한 교수가 강의 중에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어서 모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학습 분위기를 위축시켰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학생들이 항의를 하자 교수가 이렇게 춤추면 너네 거울 보고 뭐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답을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단어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여서 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과 당혹감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이 폭로글에는 교수의 실명이 언급이 되진 않았었는데 파핀 현준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졌고요. 자, 그러자 파핀 현준이 직접 폭로글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인정을 하면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일단 뭐 학교 수업 현장에서 있었던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자,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신 분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핀 현준 씨의 이제 과거의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장입니다. 자, 한 제보자는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20년 전보다 낫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용 들어보시죠. 대학생 그 친구들이 쓴 글을 봤는데 옛날보다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뭐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도 차고 뭐 뺨도 맞고 안경 쓰고 있는데 맞아가지고 얼굴을 안경이 휘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한쪽이 잘 안 들렸어요. 한동안. 지방 공연 갔다가 올라오면서 휴게소에서 안무 틀렸다고 저를 막 때리다가 지나가시던 분이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러지 마라라고 말리셔가지고 현준이 형은 주유소에 내버려두고 혼자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상황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또 가해를 의심받는 쪽도 뭐 2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미리 증거를 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장만 서로가 있을 뿐인데 다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건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요. 때문에 무작정 이걸 증거가 없어서 방송이 어렵겠다라고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미에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파핀 현준 씨의 반론도 충분히 또 전해드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이 더 괜찮아진 거다. 예전엔 더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20년 전에 같이 활동을 했던 이 제보자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쓴 글을 보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나빴다라는 겁니다. 폭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손찌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장에 따르면 앙 때려가지고 안경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고막이 손상 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공연 갔다가 안무를 좀 잘 못했다고 휴게소 주장에서 폭행을 한 뒤에 그냥 내려두고 떠난 적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이 제보자가 이 얘기도 합니다.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더 심했다라고 해요. 그때는 뭔가 무기, 강목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천사다라고 욕설과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또 다른 분은 파핀 현준 씨의 폭행으로 이런 댄서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때 이제 파핀 현준이 팔 뿌렸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갑자기 보더니 그 기부스에 있는 팔로 얼굴을 맞았어요. 맞고 무릎을 땅에 찍으면서 이제 무릎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종목이 이제 비보잉인데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고 무릎 땅에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거를 쉬어야 된다. 굉장히 망하겠어요. 매일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물 차니까 연습을 못 하게 돼서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하니까 그냥 이제 어쨌든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자, 지금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의 제보자 이분은 당시에 17살이었다고 해요. 파핀 현준 씨한테 메시지도 보냈지만 뭐 무시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러게 그때 이제 폭행을 파핀 현준 씨에게만 당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뭐 선배인지 가해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했더니 그 때문에 춤까지 그만둘 줄 몰랐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파핀 현준 씨는 이걸 완전히 무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파피는 씨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팔에 이제 기부스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 기부스하고 있는 팔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땅에 찍었고 그게 결국 무릎에 물이 차는 정도의 일로 이어졌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이거 무릎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만두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장이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파피현 씨가 뭐 일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폭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른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뭐 그냥 뜨거운 물을 가져다 줬다, 음료가 뜨겁다, 아니면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폭행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폭로 혹은 뭐 주장 이런 거에 나오면 뭐 당장 저부터도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건 좀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들에 따르면 그 세대의 댄서들한테는 좀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봤자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잊어버려,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일쑤였대요. 그리고 또 파핀현준한테 찍히면 그 바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인식도 컸다고 합니다. 워낙 거물이니까요. 네, 거물이니까요. 그리고 뭐 항상 뭐 형이고 리더였기 때문에 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파핀현준 씨가 뭐 좀 소욕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팀에서 나간다 그러면 배신자 취급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파핀현준 씨가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교단에 있었던 사실이 참 놀랍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예. 물론 뭐 파핀현준 씨가 되게 좀 마른 체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몸싸움으로 정말 계급장을 떼고 싸운다면야 후배들 중에서 진짜 더 뭐 좀 뭐 완력이 센 사람이 왜 없었겠냐마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팀의 리더이고 제일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또 제일 큰 형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그 파핀현준 씨가 사임한 학교에선 당연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 폭행, 물리력이 동반된. 자, 하지만 이 제보자들이 최근에 앞서 이제 언급한 내용과 좀 비슷한 일이 학교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파핀현준 씨의 수업을 들은 대학생 얘기 또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3개월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2개월 한 후에 퍼포먼스가 더 짜여진 상태에서 짝이 이제 자기가 출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냥 급작스럽게 교수님까지 올라오시는, 그래갖고 이제 불후의 무대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TV에서 많이 보러 오신다, 높으신 분들이 보러 오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사람들은 너희보다는 나를 보는 걸 좋아할 것이다. 그게 팬 서비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수강생에 따르면요, 이 수업은 3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을 12월에 올리는 게 목표인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첫 창작 공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학생들이 안무를 다 짰는데 공연 약 한 달 전에 파핀현준이 갑자기 출연을 하겠다고 나섰단 겁니다. 시에서 많이 보러 오신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보다 날 보는 걸 좋아할 거다, 그게 팬 서비스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수강생은 총 20분 공연 중에서 파핀현준이 약 5분가량 출연했고 그 부분이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폭행을 제보해온 여러 제보자들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항상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었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생각을 한다. 안무는 항상 본인 중심이다. 한 번이라도 같이 춤을 춰봤다면 파핀현준이 주인공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백댄서구나라는 생각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저희가 제보자들의 얘기를 전해드렸고 파핀현준 씨의 이 반론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뭐 워낙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맞았다는 사람들이 폭행이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깁스한 팔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파핀현준 씨가 당시 다쳤다, 그리고 어떻게 때리겠냐 하면서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도 팔이 다 안 펴질 정도로 다친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때렸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친 팔로 어떻게 때리냐. 예. 또 그리고 음료수 던지고 폭행했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말도 버스 안에서 추워서 내리자마자 그냥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흠집내기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흠집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이제 지방 주차장에서 후배 폭행했냐, 이 부분은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욕은 하긴 하지만 본인도 체구가 크지 않아서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이제 공연에서 무대에 갑자기 올랐냐, 이 부분 얘기하면서 그 학생들 그렇죠. 위주로 안무를 짰는데 갑자기 부부 위주로 바뀌었다. 근데 내 보러 온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무대인데 한 약 2분 20초 정도 오른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부족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전해드린 것처럼 박 변호사님이 전해드린 것처럼 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파피현준 씨는 다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다친 팔로 사람을 때리겠느냐. 내가 욕은 좀 잘하지만 체구가 작아서 예전부터 폭력을 잘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조목조목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또 이 가해를 했다고 지목받은 쪽도 워낙 이게 오래전 일이라서 서로의 주장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새벽 1시 반, 건장한 체격의 한 남학생이 무인 빨래방 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목표는 키오스크 안의 현금들. 몇 번 열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니 잠시 뒤 대형 절단기를 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손쉽게 현금을 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무인 빨래방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자, 지난 14일인데요. 매장에 갔다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키오스크가 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키오스크 뒷면에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있었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싶어서 CCTV를 조회를 해보니까 CCTV상에 봤을 때는 누군가 잠금 장치를 열고 현금이나 잔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모습이 뜯는다.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있어야 될 현금이 한 푼도 없었고요. CCTV상 봤을 때는 이틀 전부터 남성이 돈을 훔쳤는데요. 10일, 13일 늦은 밤에 매장에 왔고 털린 금액이 약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 11월 10일, 13일 연속 이틀 동안 누군가 저렇게 와가지고 지폐와 동전을 탈탈 털어갔는데 그렇게 털린 금액이 40만 원이다. 자, 뭐 일단 돈을 도둑 맞은 건 안타깝지만 아니 뭐 CCTV에 저렇게 다 있는데요, 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뒤에 자물쇠까지 달아놨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뒤에 경찰에서 범인 잡았다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예. 그런데 아까 남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척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다행히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합의 의향이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훔친 40만 원도 돌려받아서 사건으로서는 종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그래 이제 마무리 됐겠지 했답니다. 자, 사장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잡았고 또 합의도 했고 키오스크에 자물쇠도 달았고 앞으로는 뭐 무사태평이겠지.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 능력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들어보시죠. 1차 때는 합의를 한다 해가지고 아버지 쪽에서 알겠다 해서 그거는 이제 합의금을 받았는데 계속 와가지고 얘가 그 뒤로는 그냥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내외로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버는 것마다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 뒤로는 가리지도 않아요, 얼굴을. 처음에는 모자 쓰고 막 가리면서 왔거든요. 2차, 3차 때 너무 와서 뒤지고 막 CCTV 보고 능력하고 막 훼손시키고 장비들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 거죠. 자기 조사를 받으러 했는데 보니까 그 경찰도 자기를 못 잡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대놓고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 그때 맞춰서 오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교수님 거의 나 오늘 용돈 떨어졌네. 맞다. 무인 빨래방 가야지. 막 해서 또 막 뜯어. 그리고 돈 막 챙겨. 그리고 사장님 고마워. 잘 쓸게 하고 지금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막 뭐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혀 훈육이나 교화나 이런 거 안 되고 있는 거의 뭐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장님께서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합의금도 받았고 뭐 이랬잖아요. 그 중단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틀쯤 후에 다시 매장에 갔다가 이 학생이 그 이틀 후에도 그러니까 14일 밤에도 빨래방에 왔고 키오스크에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전 교환기를
뜯었습니다. 동전기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인 18일에도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떠났는데요. 경찰에 붙잡혀요, 다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잖아요. 예. 그 붙잡혔던 다음 날인 19일 밤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커다란 절단기를 준비해 옵니다. 네, 그래서 키오스크에 달려있던 그냥 그 자물쇠 잘라버려요. 그리고 현금을 긁어 모아서 주머니에 챙겨갖고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이후에 CCTV를 정면으로 보면서 손가락으로 V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치 조롱을 하듯이 손을 흔들고 문을 뜯은 뒤에 현금을 챙겼습니다. 지금 V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정말 조롱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양손을 합장한 뒤에 CCTV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가락요까지 저렇게 날리고 매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능욕을 당하는 기분이 드셨다고 해요.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의 범행 자체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4일 뒤에 다시 빨래방을 찾았어요. 자물쇠로 잠긴 키오스크를 보고는 문의 윗부분을 마치 종이장 접듯이 손으로 잡아당겨서 뒤집고 이게 쉽게 뜯어지지 않으니까 뒤집어진 문을 다시 접어서 끼워 넣은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인 새벽 4시 23분 남학생이 다시 매장으로 와서 또다시 키오스크 문을 손으로 당겨서 뒤집고 현금에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파손된 문을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또다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자, 사장님은 얘가 12일 사이에 최소 7번 이상 와서 저짓을 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시죠. 심지어 저녁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경찰이 그 택시처럼 집을 데려다 주는 것밖에 못한다고 해서 불법 소년이어서 와가지고 그냥 순찰 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말로는 촉법소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직접 이게 당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알고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가 거의 뭐 관 가출 상태여가지고 저희도 좀 얼굴 보고 바꿔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집을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애가 집을 안 들어온다 해서 그냥 딱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 애라고 표현했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저희 CCTV 보고처럼 얼굴이라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경찰에 잡힌 이유는 그냥 얼굴도 가리지 않고 아까 보셨죠? 이렇게 CCTV에 대고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동전교환기에서 뜯어갔다 그랬는데 거기는 얼마 들어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빨래방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무인 점포들 한 10곳 정도를 털고 다녔대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순찰은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보건에 송치가 됐다라고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연락을 취해 주신 거고요. 가출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소년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도 이제 긴급처분 같은 걸 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근데 법원에서 이제 이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형사 절도가 안 되니까 경찰도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모도 책임이 사실 있다고 봐야 돼요.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사실 지금 하기가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고 촉법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거 보십시오, 저거. 예?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이혼해! 다시 말해봐. 죽고 싶어? 결국 남성은 여성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는데요.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려다 상처만 커졌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과거에 자녀 없이 이혼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PC방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렌타인데이에 30년 지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같이 한번 그냥 뭐 보자 이러면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뭐 친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50대 남성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남성 이 사람 역시 이혼 경험이 있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제보자에게 내 나이에 돌려서 말 안 하겠다. 나는 당신이 좋다. 이렇게 돌직구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제보자께서 너무 아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이 남성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그냥 곧바로 달려와서 응급실을 여러 군데 돌면서 진료를 받게 도와줬대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하면서 둘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남성은 우리는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인신고를 또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귄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혼인신고. 자, 그런데 그 혼인신고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네, 혼인신고를 마치고 다음날 남편이 제보자한테 당신 재산 내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보자는 뭐 이제 법적인 부분이니까 숨기지 않고 다 공유를 했대요. 아파트 한 채에 PC방 2개 가지고 있고 또 현금 자산까지도 상세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그걸 듣고는 나 땡 잡았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순간 제보자가 좀 멈칫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농으로 여기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그동안 숨겨왔던 가정사를 꺼내놓는데요. 6년 전에 거의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약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아이고. 지금까지 남편이 1억 5천만 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내 빚을 갚는 게 어떠냐, 당신이 내 빚을 갚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요. 제보자는 사실 상속 포기도 가능했던 상황인데 끝까지 빚을 갚으려는 이 남편의 모습이 좀 책임감 있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남은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자, 이미 뭐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 제보자 기대했던 신혼생활 또 다른 벽을 만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큰일 본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갖고 도대체 화장실에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변비가 걸리냐고 그랬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라고. 하필 무슨 또 변비예요 또? 남편이 이제 혼인신고한 이후로부터는 뭐 팔 아프다고 일도 안 하고 특히 문제는 지금 말한 거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왜 안 나오냐니까 변비가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아마도 뭐 불륜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알아보니까 불륜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불륜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남편 휴대전화 속에 인터넷 도박 관련 앱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1시간 동안 불륜보다 1시간 동안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도박을 했고 남편이 이거 실제 돈 아니다, 가상머니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또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그 제보자가 대신 갚아준 5천만 원, 그 도박 빚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틈만 나면 맡겨도 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돈 빌려달라. 예를 들어서 뭐 딸 병원비가 필요하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400만 원 투자하면 2천만 원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결혼생활 50일 정도 하는 동안에 돈 달라, 대출 받아달라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을 당한 거고요. 근데 참 이걸 또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도 똑같았대요. 전화해가지고 한단 말에 아이고 우리 아들 네 남편 뭐 지갑도 없다더라 차비라도 좀 줘라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답니다. 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제보자한테 아유 너 신랑 지갑도 없더라 차비라도 좀 줘라. 자, 이쯤 되니까 이 제보자는 자, 시간을 거슬러서 그 남편,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준 그 30년 지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 따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들어보시죠. 어릴 때 그 사람이 전과가 있다는 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대요. 그냥 너는 늘 일만 하니까 그냥 하루 웃고 즐기라고 그 술자리를 만든 거지 교제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고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 주선자가 제일 나빠. 맞아요. 자, 아니 세상에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와서 그 인조이야라고 소개해준 거지 누가 결혼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심지어 소개해줄 당시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이 남자가 전과 5범인 거 몰랐냐라고 하면서 강도, 여성폭행, 도박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털어놨고요. 제보자가 아니 왜 그런 남자를 나한테 소개를 해준 거냐라고 따지니까 그냥 하루 재밌게 놀라고 소개한 거다. 결혼까지 하고 돈까지 빌려준 네가 명청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제보자가 다른 동창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요. 이 30년 지기 친구 역시 도박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자신한테 남편을 소개해 준 건지 정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라고 제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야, 30년 지기와 이 남편의 교집합이 도박으로 지금 보이는 교집합에 도박이 들어가 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자, 결국 이 사람하고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을 요구하자마자 남편이 1,000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이혼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얽히기도 싫고 그래서 들어주고 이혼을 했는데 최근에 남편하고는 이제 전 남편하고는 뭐 차단하고 연락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뭔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영희 러브 그러니까 뭐 하트 같은 겁니다. 아마 이름이 영희 예를 들어 영희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 이렇게 메시지가 도착했대요. 뭐 사실은 요거 딱 보면 이름도 있고 하트도 있고 전 남편으로 확신했고 바로 또 이 계정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상황에 경찰로 또 전화가 왔다고 해요. 왜요? 혹시 전 남편 행방 알고 있느냐 경찰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왜요? 왜 물어봐요라고 하니까 수사 상황이라서 자세한 건 알려줄 수는 없지만 혹시 알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범죄나 뭐가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제보자는 양 변호사님, 내가 오프라인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뭐 1,000만 원을 줬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합의 이혼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이 남자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혼인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알았으면은 결혼을 안 했을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편은 속아서 결혼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다행인 거는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도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뭐 연락을 취하거나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도 또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제보자께서 뭐 정말 멍청해서도 아니고 연애를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기획되고 설계된 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 결혼이죠. 전과 5범을 그냥 엔조이하라고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도 같이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타겟을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남편이었다는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리 전문가입니다. 일단 이 여성한테 가장 좀 약점이 될 만한 여성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니까 우리는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난 직진한다. 이 얘기는 또 뭐냐. 난 직진하니까 당신도 계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의 사랑만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혼인신고하고 나면 동정심을 유발하고 협박하고 이건 제가 생각해도 오프라인 로맨스 스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지하철 승강장을 걷고 있던 여성의 옆으로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죠. 자, 영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여성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요. 자리에 선 채 계속해서 남성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 지하철 내 비상벨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자, 그런데 그때 결국 균형을 잃은 남성이 어떻게? 선로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남성을 주시하고 있던 여성이 곧장 뛰어가고 다른 승객들도 뒤따라갑니다. 힘을 모아서 다음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남성을 우와. 구출해냅니다. 와, 아, 너무 다행이죠. 저 여성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역시 보통 눈썰미가 아니었어요. 아, 대단하다. 다음 이어갑니다. 경기장 안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안전요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데요. 왜 나온 거예요? 자, 이들은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를 보러 온 관중들이었습니다. 메시. 근데 메시가 단 20분 만에 경기장을 떠나면서 환호는 곧 당황과 분노로 바뀌고 마는데요. 자, 막대기로 의자를 퍽 때려 부순 뒤에 사정없이 집어 던지고요. 경기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천막도 밀어 쓰러뜨립니다. 심지어 골대는 아예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리는데요. 관중들의 난동으로 경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가 와서 공 한 번 안 차고 갔어. 네, 비싼 입장권을 사서온 팬들의 서운한 마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난동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아, 양 변호사님,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보니까 그 인도 저 지역의 아주 고관 대작들이 그냥 메시를 꽁꽁 싸매고 자기들만 사진 촬영하고 그랬대요. 아, 메시가 조금만 뛴 것보다 그게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호나우두 아, 맞다. 안 났을 때 안 왔잖아요. 출전 안 네. 했잖아요. 아예 출전. 그렇죠. 그때도 우리는 침착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세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예, 다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주차 공간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파란색 차량이 아유, 후진해 똑같아. 주차를 시도해보자 여성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똑같아, 그냥. 차주가 내려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안 비켜, 안 않았습니다. 비켜. 그러자 남성은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여성에게서 뭐? 멀어지는 뭐야? 아유, 성공했네. 여성이 남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성공했네. 항의를 하던 그 순간 그 순간 멈춰있던 차량이 쓱 움직이더니 주차 공간으로 잽싸게 들어갑니다. 오. 차주가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미 끝났어. 자, 몸으로 버티고 있던 주차 자리 한순간에 뺏긴 여성은 게임 끝. 황당하다는 듯 차량을 멍하니 게임 바라봅니다. 오버. 아. 차를 두고 태연하게 현장을 떠난 남성, 사실은 다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 딱 유인한 거예요, 저 사람을. 네. 쏙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이어갑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 여성에게 두 아이와 강아지가 다가옵니다.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리더니 손을 내미는 두 아이에게 여성이 쪽 하고 뽀뽀를 해줘요. 예쁘다. 자, 손에 뽀뽀를 받는 게 목적이었는지 미련 없이 쌩 가버리는 아이들 뒤로 강아지만 남았는데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바닥에 풀썩 앉아요. 그리고는 앞다리를 오, 슬그머니 듭니다. 그 모습을 본 여성 빵 터지고 마는데요. 아, 나도 해줘. 강아지는 마음이 급했는지 다리를 휙휙 흔들고 난 사람 아니냐? 결국 뽀뽀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아, 세상. 여성의 곁에 남아서 만족스럽다는 듯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너무 귀엽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뽀뽀? 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